식물성 섬유, 배설작용 도와 당뇨, 담석 등 방지, 미역, 무, 콩, 팥, 김, 우엉 등에 많이 함유. 염소는 종이를 잘 먹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염소는 종이의 섬유소를 소화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은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고 에너지원으로 소화 흡수하고 그 쓰레기와 신진대사 물질을 몸 밖으로 버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버리는 일 중 먹는 일에만 온 신경을 기울여 왔다. 먹기만 하면 자연히 버려지는 것으로 생각해온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은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 배변량이 하루에 80에서 120g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런데 섬유를 많이 먹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하루에 300에서 800g을 배설하고 있다. 이 배설량의 차이는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배설량이 적은 서구인들은 대장암, 담석, 당뇨병 등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는 바기트 박사의 유럽과 아프리카인의 식생활과 질병의 비교 연구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당뇨병인 사람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치의 변동이 적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섬유가 쇼크 압소버, 충격 흡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품 가공의 초점이 맛, 소화율의 향상에 맞춰지다 보니 현대인들은 자칫 섬유질이 부족된 식생활을 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눅즙이나 과즙이 좋다니까 주스를 만들어 물만 마시는 것도 반성할 점이 많다.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당근 주스를 들 수 있다. 당근을 강판에 갈아 통째로 마시지 않고 거즈로 걸러서 맑은 물만 한 컵 마시고는 힘이 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위장의 기능이 멀쩡한 사람이 좋다니까 영양이 거의 없는 맑은 물만 마시는 것은 넌센스이다. 당근에는 1~2%의 섬유가 들어있으며 물에는 녹지 않는 카로틴이라는 지용성 비타민 A의 모체가 함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g가량의 섬유를 먹는 것이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은 섬유를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매우 크다.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백 년 후엔 지금의 비타민 정자와 같이 만들어진 영양식품을 매달 먹고 물을 마시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다. 칼로리가 어떻고 따지지 않아도 되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백 년이 지난다고 사람의 긴 소화기간이 갑자기 짧아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식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변비에 걸리게 될 것이고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 틀림없이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상원의 특별위원회에선 미국인에게 많은 직장암 예방을 위해 식이성 섬유의 섭취를 권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영양가가 없는 것으로 푸대접을 받던 섬유질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알맞은 섬유는 장내 세균에 의해 비타민이 합성되기도 하며 필요 없고 유독한 쓰레기의 배설을 자연스럽게 하는 매우 중요한 생리작용이 재인식된 셈이다. 그래서 미국에선 식빵이나 쿠키 등을 구워 먹을 때 식이성 섬유질을 밀가루에 섞어 먹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람이 건강 유지를 위해 식이성 섬유를 이용한다고 한국 사람도 덩달아 그것을 먹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입 제품을 애용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도 육식을 몇 배나 많이 하는 미국 사람의 식생활이 곧 우리의 식생활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면 곤란한 일이다. 불고기를 먹을 때 열무김치나 나물을 곁들여 먹고 있고
평소에 채식을 많이 하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굳이 제품화된 식이성 섬유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섬유질은 적당한 수분을 보유시키고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창자의 연동 운동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인체의 청소부로서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했더니 그 양이 떨어진 사실도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표적인 섬유성 식품은 미역, 무말랭이, 강낭콩, 팥, 김, 고사리, 쑥, 풋고추, 옥수수, 우엉, 당근, 무청 등이다. 식초, 영양소 분해 돕는 알칼리성 조미료, 강한 살균력으로 식중독 예방. 입맛이 없고 머리가 무거우며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을 때 새콤한 식초가 든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새로 나고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한 후에는 누구나 체내에 많은 양의 유산, 젖산이 쌓이게 된다. 체력이 소모된 증거이다. 그럴 때 식초나 구연산을 마시게 되면 피로소인 젖산이 분해되어 피로가 가시게 된다. 피로의 원흉 물질인 산성 물질은 근육뿐 아니라 뇌 속에서도 쌓이게 된다. 젖산 말고도 탄산이나 인산 등이 쌓이면 뇌세포의 생리작용이 감퇴해서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때 식초의 효용은 매우 크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식초를 먹이면 일시적이기는 하나 당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유용한 조미료인 식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우리 몸을 위협하는 일도 있다. 즉 공업용 빙추산이 바로 그것이다. 심심치 않게 신면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곧 건망증에 걸려 남의 일로 돌리고 만다. 공공연히 약국에서는 식초 원료라고 해서 빙초산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만이 갖는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매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우리 몸을 좀 먹는 유해한 식초 또는 초장을 먹는데도 초연하기만 하다. 농촌에서 부뚜막 위에 변질한 술을 초항아리에 담아 놓고 이전에 먹다 남은 초찌꺼기를 섞어 식초를 만드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빙초산의 횡행으로 그 전경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식초는 톡 속에 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양조초의 우리나라 규격은 초산 7% 이하로 되어 있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3에서 5%로 되어 있다. 농도가 진한 식초는 위장의 내벽을 헐게 하기 때문에 모든 조미료가 다 그렇듯이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식초는 사람이 만들어낸 최초의 조미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과실주가 변질, 발효하여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실주에 이어 곡주가 양조되었는데 그 수를 저장하는 동안에 식초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정 도수가 높은 소주나 고량주나 위스키 같은 것은 제 아무리 오래 두어도 식초로 되지 않는다. 식초가 갖는 영양적 특성과 가치는 1953년 노벨상을 수상한 크레부스 박사에 의하여 소상히 밝혀졌다. 즉 식초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크레부스 사이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잘 돌아가게 하며 혈액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한다. 고기나 쌀밥과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식초를 섭취해서 우리 몸의 중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환자나 생리를 맞는 여성들이 항상 흥분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것은 체내의 이상으로 평상시보다도 많은 노폐물이 혈액중에 생겨 그것을 방출하기 위해 혈액중의 칼슘이 소비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로운 노폐물을 없애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산을 중화시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성된 산성 물질들을 속히 분해시켜 무독한 탄산가스와 물로 변하면서 칼로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 나중의 변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다. 식초는 시큼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실은 알칼리성 식품인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에 전염되기 쉬운 이질이나 장티포스 또는 식중독균의 발생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초밥을 만들 때 식초를 넣는 것은 별미를 줄 뿐 아니라 부패균의 번식을 막아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이다.